이번 영상은 앞으로 일본이 한 나라의 국군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향후 대비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국군은 또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을 내가 그동안 상당 기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전에는 뭐 약간 추상적이고 기대적인 바람 이런 거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본이 그렇게 허약한 그런 나라인 줄 몰랐어요. 미국도 역시 허점이 많이 드러났고, 뭐 세계 초일류 국가, 초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지금 폭동이 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그 디지털 이 혁명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인터넷도 느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바로바로 웹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코로나도 바로바로 어떤 그 위치 추적이 돼 가지고 금방 만들어서 깔고 있죠. 그러니까 대응이 바로바로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도장 문화가 그게 있어 가지고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실정이라 그래요.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재택근무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가서 일일이 보고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해야 되고 도장을 맡아야 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 맞았나, 그런 그 허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이렇게 얼마 전에 문 대통령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미 뭐 일본물이 신경 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그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왔다는 거예요. 이 위치들이 그렇게 표시를 한 건데, 일본이 부채로 따지면 거의 50% 되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건전하지만, 그런 나라가 과연 앞으로 그 세계적인 그 인류 국가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 시스템 자체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게 과연 쉽겠냐 이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는 기득권 이 사람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고, 국민들은 정치 참여를 아예 무관심으로 가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무능한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한 나라의 국군이라는 것이, 한번 발전을 하면은 뭐 100년도 가고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도 있고, 잘 나가다 수그러드는 나라도 있고, 옛날에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을 수천 년을 갖다가 어떤 제국을 이끌고 왔죠. 이루고 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저렇게 힘받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세계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보면 1756년 그때 7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서 식민지 쟁탈을 위한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죠, 세계적으로. 그리고서 1763년 정도, 내가 이 연도를 자꾸 뽑냐면은 그때부터의 몇 년 정도의 사이클을 갖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13개의 식민지, 그 다음에 인도까지 잡아먹으면서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그 힘을 가져가게 되죠. 그것이 1988년까지 보니까 120년을 이제 잡고 보니까, 그때까지도 영국의 위세는 살아 있었다 이게. 그 다음부터는 빠지기 시작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서서히 일본의 어떤 영국의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때 강성했을 때의 어떤 그 기간을 보니까 한 120년이 나와요. 120년이라는 건 상당합니다. 세계 인류 국가로 이렇게 갔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오래 간 나라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일본은 과연 어땠는가를 또 봤어요. 여기서 120년, 60년을 왜 중요하게 보는가? 이 역학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육식갑자라 그래서 갑자월축 병인정묘 돌아가면서 어떠한 그 60번 우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은 하나의 기운이 한 순환을 마치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한 바퀴 나가면 한 바퀴 더 돌아서 60년, 120년까지 가죠.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삼갑자. 60갑자가 3번 돌아간다 이거죠. 그렇게 180년 돌아갔을 때에 어떤 변화가 완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인데, 영국이란 나라도 결국에 120년 동안 강성하다가 나머지 한 60년도 힘이 완전히 빠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의 영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보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내가 따져보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1967년인데 1867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1987년까지가 120년이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세계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강대국에 속해가지고 세계랑 어깨를 나란히 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맞고, 지금에 보니까,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 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때 하여간 무역적인 이런 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니케이 지수 뭐 3만 몇천 포인트까지가 그랬죠.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에너지는 뭐냐? 주로 재물, 어떤 그 자원, 뭐 GDP로 표현해도 되고,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리더 국가로서의 어떤 부를 누리고 살았느냐,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이때를 저는 꼭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부터 이때부터 거의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이 된다. 그리고 지금도 힘 못 쓰고 오히려 지금은 사회의 어떤 모순적인 것,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무관심이 불러오는 어떤 기존의 어떤 무능함이 그대로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고 해야 새로운 정책도 내고 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세력이 와서 또 없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게. 과연 저런 나라가 거의 250% 정도 되는 부채 비율이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정책적으로 해서 단합시켜가지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내려오고 2047년이 180년이 되는 거예요. 80년이 되고 영국 모양으로 이미 일본도 끝나간다. 앞으로 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일본 한 꼬라지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뭐 해외에 무슨 자산이 있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지금 일본 기업들은 아예 경쟁력이 없습니다. 없고 뭐 닛산 같은 경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도요타도 지금 뭐 상당한 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50 몇 프로까지 감소했다고 하고, 그렇다는 거는 마지막 남은 도요타, 그 다음에 뭐 소프트뱅크 이런 있는데 그것도 뭐 거의 10조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고,
기업이 저렇게 안 된다는 것은, 그 대표 선수들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그 부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건덕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동안 그렇게 많은 파나소닉이니 소니니 하는 거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일본은 앞으로 내려갈 길밖에 안 남았고, 그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1950년 6.25 터지면서 완전히 바닥이 났죠. 이때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이때 기점으로 해서 2010년이 우리나라는 하나의 주기가 됩니다. 이때까지 쭉 올라와, 물론 여기서 굴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바닥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응?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여기 바닥 찍고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제. 이 정도가 있단 말이야. 2010년이 60년이 되는데 2020년에는 올라와 있어요, 더. 1인당 GDP 소비 따져보니까 일본을 앞서니만이 그래요, 지금. 거의 여기랑 동등한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2010년이 60년이니까 207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70년 정도면은 이제 120년 되죠, 이때부터. 그럼 그때 가서 상당한 어떤 그 고점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속도로 봐서 10만 달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과의 어떤 그 경제적인 통일 또는 내부적으로 완전한 결속, 이것만 된다면은 시너지는 더 클 수가 있겠죠. 지하자원 풍부한데. 그래서 이미 골든 크로스는 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건데, 우린 골든 크로스가 반대가 되는 거지. 이제 교차점이 거의 오래 들어가지고 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 대통령이 완전히 선언했죠. 일본 볼 거 없다. 지금 비교해봐도 남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돈만, 그동안 벌어놓은 돈만 있을 것이지, 있겠지만 그 국가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먹히겠느냐. 제가 쭉 하면서 이 그래프 하나하나에 간격 맞추고 이걸 좀 더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자료 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87년, 그 다음에 2010년, 2020년, 47년. 우리나라는 2010년이 2050년, 1950년부터 해가지고 60주년이 된 사이클이고, 또 다시 또 60년이 가면 2070년이 된다. 그때 가면은 우리나라는 과연 그 초일국가가 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분명히 초일국가가 될 것이다. 거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하는 질문을 하면 의아해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그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국가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걸 느낀 모양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57%의 어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자신이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나날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일본은 떨어질 것이다. 일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놈들. 아베 이놈 자식이 무슨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그리고 일본 놈들이 얼마나 그 사악한 놈들입니까? 주위 국가들 여러 못할 짓 하고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 그렇게 못할 짓 한 놈들이 우리나라 극우 이런 놈들한테 재팬머니 집어넣어 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이런 아주 사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은 그렇습니다. 역학적으로 업을 짓는 놈은 반드시 업을 갚게 돼 있어요. 일본이 그 사악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상은 이미 골든이 났다고 보고 교차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맞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들이대는 관점은 60주기론, 그 다음에 60주기론 한 번 더 들어가면 120주기론, 그 다음에 180년 주기론에 의해서 이렇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내려간다. 영원한 그 초일 국가는 없습니다. 그 국가의 시스템을 어떻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 새로운 시스템 이런 게 자꾸 올라와서 발전을 시킬 때 그렇게 돼야만 옛날에 강성했던 로마 제국 문양으로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영상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